지금 금, 은, 주식, 테슬라까지 전부 신고가인데 왜 비트코인만 혼자 멈춰서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1월을 앞둔 큰 변곡점의 신호인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와 대비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모든 자산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비트코인만이 혼자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현 시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꽤나 명쾌할 것입니다. 바로 비트코인도 이 자산시장 랠리를 결국 따라가며 신고가를 경신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다른 자산시장이 폭락할 때 더 박을 것인지 이 두 가지 결과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로 현재 비트코인만 소외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가오는 1월에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내 알트코인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도 시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관점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관점에서 명확하게 비트코인 한 가격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85K, 정확히는 85K 초반대죠. 85K는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와 주요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분기점으로 차트를 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 85K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하방 추세 지속, 만약에 횡보를 하면서 해당 가격 구간을 버텨만 준다면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또는 최소 이 하락에 대한 꽤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9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88K 초반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85K 사수의 성공, 동시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일봉 마감이 이 단기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이 라인대 아래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하락 추세가 돌파된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85K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지켜준다면 이 반등이 지속되는 뷰로 시장을 볼 생각이며 앞으로의 상승의 단기 저항 구간대는 이전 단기 프라이스 액션 가격대인 90.5K 그리고 일봉 볼벤 상단선인 91.7K 이 두 가격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고요. 큰 관점은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고 있지만 분기점이 되는 가격대는 이번 85K의 경우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설명이 싫거나 단기 관점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요 가격대만 체크하시는 것만으로도 본인만의 매매 템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이상이 제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시황과 타점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입장하시기 위해서 가입하고 연락처 묻고 그런 거 일절 없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텔레그램 채널도 꼭 같이 보시면서 부디 시너지 효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메인 관점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만 안 오르는 이유. 두 번째, 비트코인 1월 주요 변곡점이 될 이벤트와 관전 포인트. 세 번째, 공통적인 알트코인 매도 시점. 먼저 첫 번째, 나스닥도 금도 은도 심지어 국장까지도 오르는 마당에 비트코인만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비트코인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은 코인이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3분기 GDP가 연율 4.3%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인식이 퍼졌고 그 결과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1월 FOMC에서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이 80%를 넘기면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GDP 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일부 사람들의 소비와 수입이 줄어든 데서 생긴 숫자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런 배경보다는 GDP 수치 자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발표되는 값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은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이번 주에만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코인을 꾸준히 사주던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약해진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까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던 스트래티지 역시 이번 주에는 매수를 멈추며 가격을 받쳐주는 역할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85K에서는 풋옵션이, 90K에서는 콜옵션이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5K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도 많고 90K 위로 상승하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도 많은 양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은 양방으로 옵션을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 레인지 내에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과 26일 옵션 만기 때 이 압력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 물량은 1월 30일, 일부는 3월로 롤오버, 그러니까 연기되었기 때문이죠. 즉, 가두리 장세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로도 아래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가두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비트코인은 방향은 안 나오고 변동성만 커진 채 답답한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현재 비트코인만 안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트코인 1월 주요 변곡점이 될 이벤트와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2025년 1월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인데 결과는 하펀, 부분위헌, 전면위헌 세 가지로 나뉘지만 시장에서는 부분위헌이나 전면위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미 걷어간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그러면 미국 재무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국채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어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편출 가능성도 부담인데 이 경우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MSTR 주가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위로 밀어올릴 강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87K에서 90K 사이 횡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K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옵션 구조상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즉 1월 초까지는 어디로 갈지 맞히는 장이라기보다는 방향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경계하면서 대응해야 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트코인 1월 주요 변곡점이 될 이벤트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적인 알트코인 매도 시점. 저는 이번 반등이 끝날 때쯤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셋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매도 시점은 명확합니다. 이더리움이 주요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지난 시즌 고점과 전전 고점을 이은 이 하락 추세선과 만날 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이더리움이 3,800달러에 근접했을 때 1차적으로 물량을 30% 이상 정리할 생각인데요. 사실 차트만 놓고 매도 시점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매크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비트코인 개별 이슈가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여기에 더해 심리 지표를 추가하면서 제 매매 플랜을 보완하려 합니다. 바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 좀 오른다 싶은 시기에 이 지표들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매도 지표로 삼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사실 이게 진짜 꿀통인 게 중간값은 의미 없고 알트코인 인덱스 값이 75를 넘기는 순간 매도했을 때 통계적으로 고점 매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번 알트코인 시즌은 2025년 9월이었죠. 정확히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은 당연하고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시총을 나타낸 토탈3도 정확히 25년 9월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끼워 맞추기 아니냐? 아닙니다. 이때 9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소수의 알트들 빼고는 솔직히 만족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를 떠올려보면 열의 9은 내 코인도 200% 300%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버텨봐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고요. 이전 케이스를 더 봐볼까요? 이전 알트코인 인덱스 최고점은 24년 12월이었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정확히 이 시점이었고요. 토탈3 기준으로는 정확히 최고점이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케이스에서는 정확히 모두 최고점 지표로 작동한 것이죠. 따라서 저는 다음 알트코인 시즌에도 이 지표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차트와 매크로 상황도 물론 반영하겠지만 이 알트코인 시즌 지표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매매 플랜에 넣을 거고요. 이 지표가 75 이상일 때는 최소 시드의 절반은 매도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알트코인 매도 시점이었습니다. 금일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만 안 오르는 이유. 미국 GDP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ETF 자금 유출, 스트래티지 매수 중단, 옵션 가두리 장세가 동시에 겹치며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 1월 주요 변곡점과 관전 포인트. 1월에는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과 스트래티지 MSCI 편출 이슈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며 이 시기에 85K 이탈 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고위험 구간이다. 세 번째, 공통적인 알트코인 매도 시점 기준. 이더리움이 3,800달러 부근 하락 추세선에 접근하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를 넘길 경우 과거 통계상 고점 확률이 높아 알트시드의 최소 절반은 매도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장 솔직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금도 오르고 주식도 가는데 비트코인만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며 내 판단이 틀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의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라 시장이 일부러 방향을 숨기고 있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큰 전망보다는 당장 지켜봐야 할 가격과 변곡점을 꾸준히 체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런 기준들을 텔레그램에서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장 차분하게 같이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